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여기에서 이민 생활을 하려면,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민이라는 표현을 썼더만, 이제 많은 댓글에서 그게 무슨 이민이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이민 제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그래,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득력이 없었던지, 거주다, 이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은 거주, 이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제 이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이민이 되었던, 거주가 되었던, 여기 다낭에 와서, 베트남 다낭에 와서 살아가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비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한 달 사는 비용도 많이 내려갔지만, 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인, 2인, 3인, 4인이 살아갈 때,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끼지도 않고, 또 이제 너무 풍족하게, 그러니까 다 누리면서 살지도 않는 보통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정도 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마다 거기에서 빼시거나 더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1인이 여기서 살 때의 비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주거겠죠. 주거는 한 30만원 1인 살 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만 원에는 물론 월세뿐만이 아니라 월세에 그다음에 각종 세금, 전기세, 물세,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주거비가 1인 살면 중간 정도 규모는 한 3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다낭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괜찮은 환경이라서 한 3만원 넉넉히 잡아서 유지비 한 3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비는요, 한 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만원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의 통신비입니다. 한국의 폰을 제가 살려두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계속,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일단 그 금액,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신비는 한 달에 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비는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씩 이제 한식을 먹습니다. 요즘 한식의 가격은 여기에 한 5천원 정도, 좀 비싼 거는 한 6천원 정도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네, 한식을 먹고, 뭐 아침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한 끼 식사는 네, 현지식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해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하루 만원 정도의 식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생활비입니다. 기타 생활비는 한 1인당 10만원 정도, 옷을 사고 뭐 이렇게 신발을 사고 하는 거는 한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걸 구매한다고 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로컬에 가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런 옷들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네, 한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한 7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에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제가 100만원 넘게 한 달에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 이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2인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인은요, 주거비는 30만원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컨디션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네, 2명 똑같습니다. 네, 2명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월세, 전세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주게 되는데 월세를 줄 때 보증금이 한국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달 정도의 그 디파짓, 보증금을 내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 월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주고 월세 매달 30만 원 정도, 보증금도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인이 되게 되면 가끔씩 그랩을 2인이 살아도 오토바이만 타고 다닌다고 하면 3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교통비는. 하지만 가끔 그랩을 탈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5만 원 정도 한 달에 잡으시면 충분할 거고요. 통신비는 한 달에 1인 만 원씩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식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낄 수도 있는데, 이제 사 먹는 비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60만 원, 2인 가족 한 60만 원 정도 들고요. 생활비도 기타 생활비도 1인당 10만 원씩 잡아서 한 20만 원씩 넣으면 총 합하게 되면 2인 비용은 117만 원 정도가 2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 가족이 와서 사는 비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 가족의 기준은 뭐냐면요, 부모하고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건데요. 이 자녀가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할 때, 왜냐면 여기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국제학교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현지 학교 보내시는 분도 보긴 봤는데 좀 드물고요. 국제학교를 대부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학교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비는요, 3인 가족 살면은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세로 나가는 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세금이 한 10만 원, 20만 원 들어서 한 7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제 주거를 하는데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비는 한 20만 원 정도, 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랩을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랩을 좀 탄다고 생각하시면 네, 20만 원 정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어디 가야 되면 그랩을 계속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랩 택시를 타야 되니까요. 통신비는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있으면 좀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아마 90만 원보다 좀 적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90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국제학교를 보내면 이거보다 더 드는데요. 국제학교 한 단계 미처의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기타 생활비 한 30만 원 잡게 되면은요, 3인 가족이 여기 사는 데는 315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제학교를 안 보낸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겠죠? 그러면 한 200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인 가족의 비용입니다. 이 4인 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4인 가족도 이제 부모와 자녀 둘이 다 국제학교를 다닌다는 기준하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거비는 3인이나 4인이나 똑같습니다. 70만 원 정도 들고요. 교통비는 조금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25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통신비도 다 휴대폰 한 대씩 들고 있다고 했을 때 4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비는요, 네, 한 명 더 늘었다고 해서 30만 원이 더 늘지는 않겠죠, 그죠?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비는 1인당 100만 원씩에서 20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한 아이들이 있게 2명이 있다 보면 좀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엔겔 지수도 조금 높아지고 해서 5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기타 생활비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4인 가족의 비용은 449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뭘까요? 네, 한국에서 다 정리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이제 한국에 계속 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한 달에 총 나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따져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와서 한국에 살 때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든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장점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또 장점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고요. 또 아끼려고 생각하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현지 학교를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아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네, 주거지나 이런 것들 조금씩 더 줄인다고 하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쭉 이제 1인, 2인, 3인, 4인에서 쭉 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참고로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